반갑습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에서는 행정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7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우정사업본부 서울 구로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우편물 택배 접수 또는 배달 업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마지막으로 집배 보조 및 우편물 구분 업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제한이 없고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 1종 보통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KPS 플랜트 사업센터 거금 출장소에서 정비 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60세 이하여야 하고요. 해당 작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직업이죠. 페이퍼 아티스트 분, 직접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조언해 주실 최수영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예은 페이퍼 아티스트님 저희가 영상으로도 먼저 만나 뵀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퍼 아티스트 김예은입니다. 저는 이제 종이를 소재로 사용해서 이제 입체적이면서 또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저의 페이퍼 아트 작품들은 주로 이제 윈도우나 광고, 매거진, 책표지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 어릴 때 종이 접기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네. 저도 즐겨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이걸 업으로 삼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제 미대를 졸업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처음 프리랜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저만의 독특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장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좀 섬세하고 꼼꼼한 성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입체적이고 또 거기 위에 디테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친숙했던 제가 그림을 그린 종이에서 그것을 오려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게 됐고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페이퍼 아트 작업으로 이제 불리우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페이퍼 아트라는 장르가 있진 않았기 때문에 네, 저 스스로 이제 입체 일러스트, 입체 페이퍼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네. 이제 저 스스로 홍보를 많이 했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생소하게 느꼈던 클라이언트들 분들께 조금씩 입체감이나 이런 섬세한 매력을 같이 느끼게 되면서 저한테 일러스트 문의가 들어오던 것이 점점 페이퍼 아트 문의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렇게 완전한 페이퍼 아티스트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전에 직업이셨던 일러스트레이터나 네. 다른 분야는 참 익숙한 직업들인데 이렇게 페이퍼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참 없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길을 가시고자 하셨을 때 주변에 반대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없었을까요? 다행히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길을 가되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스토리와 감성은 그대로 표현을 하는데 매개체만 이제 종이로 바뀐 거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제 작업 방식이 오히려 신선하고 재밌다라고 하면서 흥미롭게 지켜봐 줬고요. 사실 가족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비전이 좀 보이지 않는 직업이거나 수익을 좀 많이 내지 못하는 경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초반에 저도 그런 시간이 조금 있었지만
직장을 그 전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 모아두었던 자금도 있었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또 계속 일을 하면서 이 페이퍼 아트 작업도 병행을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것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일단 제가 일부에서 페이퍼 아티스트를 좀 알아봤을 때 관련 자격증이나 자격 같은 건 따로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교육과정 같은 거는 따로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대학교에 따로 뭐 페이퍼 아트 관련 학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페이퍼 아트 하면 이제 예술 또 공예 분야이다 보니까 공예학과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도 공예학과를 나왔지만 주로 이제 공예학과에서는 섬유, 도자, 금속 이런 분야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는 작업은 학교에서는 전혀 배운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페이퍼 아트 학과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막 상상, 막 꿈을 꿔보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정식 교육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알려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클래스나 워크숍 기회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이제 일단 국내에서는 제가 저의 이제 작업실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좀 클래스를 하고 이제 팀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페이퍼 아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워크숍 클래스 기회가 국내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교육 과정이 따로 있거나 전공이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학과 같은 건 없을까요, 교수님? 네, 일단 이 기본적으로 페이퍼 아티스트는 손을 통해서 이제 입체적인 작품을 구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대나 공예 분야로 가면 좋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좋겠는데 그 외에도 뭐 사실 디자인 학과를 가도 괜찮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적인 소양과 자기의 이제 그 좀 품성을 넓힌 다음에 이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길이 이제 정해진 루트가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어떤 의지와 신념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작품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디자인, 공예 혹은 뭐 미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예은 아티스트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페이퍼 아티스트가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의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 페이퍼 아트를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그 어디에도 정보가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기술을 터득해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미술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적인 부분, 뭐 또 작품을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은 조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저처럼 페이퍼 아트를 이제 실무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하시게 되면 종이를 입체적으로 다루는 그런 작업 외에도 뭐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고 또 이제 후반 보정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손 드로잉을 통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는데 이런 뭐 컴퓨터 다루는 기술은 이제 저도 대학 시절에 학원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익혔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프리랜서로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책이나 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독학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좀 혼자 힘으로 되셨기 때문에 혹시 좀 후배분들이 페이퍼 아트에 도전을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과정을 좀 듣는 게 좋을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입문 클래스라면 페이퍼 플라워 클래스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페이퍼 플라워 만들기는 비교적 심플한 기술 몇 개만 안다면 이제 손재주가 크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해보실 수가 있고 또 관련 클래스를 찾기도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경험해 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적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좀 페이퍼 아티스트가 되려면 어떤 능력을 좀 갖춰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차분한 성격과 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힘들고 지루한 분들은 이게 오히려 고행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그런 미니어처 같은 작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한 성격, 손재주도 필요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체력인데요.
이게 앉아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체 과정을 보면 뭐 재료 준비하고 촬영하고 밤샘 작업, 밤샘 촬영 뭐 이렇게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부분을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건 기본적인 소양 같고요. 저는 이제 페이퍼 아티스트는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중력과 표현에 있어가지고 사실적인 좀 묘사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겠다. 네. 사실적인 오. 묘사 능력이 좀 뛰어나야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상상력을 또 동원해서 만드는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도 좀 풍부하면은 아무래도 네. 좀 구현해내는 작품들이 좀 생기도 있고, 그다음에 혼도 담아내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예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퍼 아티스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민감하실 것 같은데 평소에 좀 어떤 부분에 주로 좀 관심을 쏟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페이퍼 아트가 잠시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이제 예술의 한 분야로 트렌드로 꾸준히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항상 예술 트렌드를 읽는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한테 재미있는 그런 영감을 주려고 또 노력을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삶 자체가 좀 재미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고 유쾌한 생각을 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종이지만 이 종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페이퍼 아트가 어떻게 하면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제가 항상 연구를 하는 편이고 또 이제 틈틈이 종이 매장에 가서 신기한 소재가 있으면 만져보고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도구들도 이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도구들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 손에 가장 잘 맞는 가위를 찾는다든지 가장 완벽한 그런 깔끔한 접착 도구를 찾는다든지 그런 실험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페이퍼 아티스트를 꿈꾸는 분들, 희망하는 분들이 평소에 좀 경험을 해보거나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페이퍼 아티스트는 일단 칼과 가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자르고 우려보면서 도구에 대한 숙련도를 많이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중에 뭐 페이퍼 커팅 아트북이라든지 뭐 페이퍼 토이 만들기 이런 것도 한때 좀 도면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도면을 많이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요. 이 입체 작업은 항상 도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뭐 캐드 같은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컴퓨터 쪽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또 추가로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면 좋을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 평면에 종이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입체감 있는 작품을 조형물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내 적성에 맞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그런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입체에 대한 어떤 그런 작품이 많아서 이제 단순한 묘사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갔지만 예.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패턴을 창조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늘 좀 공부를 했으면 필요한 자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퍼 아트 어떤 작업 형태가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페이퍼 아트는 완전히 입체적인 그런 3D 형태의 작업과 레이어를 이제 여러 겹 겹쳐서 만드는 2D 형태의 작업, 또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런 도안을 칼로 커팅해서 만드는 페이퍼 커팅 등 작업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주로 3D와 2D를 작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완전히 입체적인 작업이 매력이 있는 작업도 있고 또 그냥 레이어를 겹친 표현만으로도 더 표현이 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제 소재 특성에 맞게 적절한 표현 기법을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 기업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처음에는 이 페이퍼 아트 입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 분야에 적용시키고 좀 많이 쓰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그림을 쓰는 곳에는 제 작업이 이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뭐 사보, 캘린더, 뭐 포스터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쌓아갔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번은 방송의 세트 디자인을 제가 시리즈로 쭉 작업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페이퍼 아트가 또 세트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예상했던 분야와 예상하지 못했지만 또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작업 이렇게 알게 되면서 페이퍼 아트 가능성이 점점 더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해외에서는 이 페이퍼 아트가 어떻습니까? 좀 활발한 분야인가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일찍 좀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페이퍼 아트를 이제 하나의 예술적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조용히 정적인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이 정신 세계를 구현하는 일종의 그런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기 본인의 어떤 그 힐링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이런 작품들을 모아서 미니어처 전시회도 하고 예. 상당히 그렇게 좀 활발하게 대중에게 좀 많이 이제 소개되고도 있고 알려지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좀 우리 김영현 소장님도 지금 1세대시니까 그런데 예. 조금 더 이게 분야가 좀 진일보하다 보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페이퍼 아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종이를 가지고 만드는 예술인데 사실 종이도 뭐 질감이나 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호하시는 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종이 고를 때 선택하는 기준이 평량과 색상 그리고 텍스처감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 중에 이제 평량이라면 종이의 무게 단위인데요. 네. 평량 한 200g대 정도의 종이가 가장 견고하기도 한데 또 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색상은 이제 작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고 있고 예를 들면 같은 빨간색을 쓴다고 할지라도 종류마다 미세하게 다 톤과 색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작업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통일된 그런 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의도하는 색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종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가장 비슷한 색상을 골라서 만들고 이제 나중에 후반 작업 때 조금 채도나 명도를 조정을 해서 톤을 맞추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요즘 종이 텍스처는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종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죽스럽고 뭐 우드 같은 느낌도 있고 대리석 느낌도 있고 뭐 펄감이 있거나 매끄러운 재질, 뭐 요철감이 있는 재질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예, 이거는 상당히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종이 만지면 손을 정말 많이 베거든요. 종이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칼도 만지시고 하다 보면 베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예, 네, 이럴 때 항상. 어떻게 방지를 하시는지. 방지는 없고 사실 네. 저도 항상 손에 상처가 있고 항상 물 닿으면 아픈 그런 상태인데 네. 장갑을 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일을 위해서 네. 그냥 참고 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이겠지만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살짝만 봬도 굉장히 따갑거든요. 네. 자, 이렇게 페이퍼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순간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좀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다면 언제실까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네일 연구소 광고에 세트 디자인 작업을 했었는데요. 모델 장윤주님이 이제 광고의 모델이셨고 저는 그 배경 세트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로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사실 나의 작업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알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 작업이 좀 서울 시내 곳곳에 뭐 대형 스크린이나 버스, 지하철 이런 공공장소에 오랫동안 좀 공개가 되면서 그래도 페이퍼 아트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고 또 제 작업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조금 감사하고 뿌듯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작년에 이제 광고 말씀을 하시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것 같으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작품을 해오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고 또 항상 해보고 싶었던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네. 추석 때 이제 저랑 함께 좀 새롭게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휴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 스케줄이랑 상당히 많이 겹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양쪽 모두 다 이게 과연 제때 끝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담당 디자이너분하고 뭐 통화를 하기도 하고 또 휴가 내내 작업 구상을 하기도 하고 뭐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휴가 돌아와서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막 하려는데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이제 손에 글루건이라고 굉장히 뜨거운 그런 접착 풀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떨어뜨려서 되게 아이고.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아프긴 하지만 이 마감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 손은 이제 얼음찜질을 하고 한 손과 이제 아이고. 네. 신체 여러 부분을 활용해 가면서 이렇게 겨우 잘 마무리를 네. 했고 항상 힘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되게 기억에 남고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 역시 작업 과정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또 질문 드리자면 이렇게 작품별로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작품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보통 심플한 작업은 3일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디테일한 완성도나 규모가 큰 작업은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까지도 오. 걸립니다. 근데 한 작품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시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서 컬러를 정하고 또 그다음 거기에 맞는 종이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페이퍼 입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스튜디오에 가져가서 또 촬영을 하고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되어야 되는 경우는 또 스태프분들이 다 모여서 촬영을 하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후반 작업, 또 편집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최종 결과물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예, 사실 이 페이퍼 아트라는 게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평소에 이런 아이디어, 영감 같은 건 어떻게 받으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래픽 디자인, 뭐 인테리어, 일러스트 같이 좀 디자인 전반적인 분야를 책을 많이 보고 있고요. 뭐 전시나 인터넷 같은 거는 물론 당연히 기본으로 많이 보면서 영감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모든 사물을 볼 때도 이 사물을 페이퍼 아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도면을 상상해보고 뭐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것이 나중에 이제 타이트한 스케줄 안에서 빨리 작업을 해야 될 때 이제 탁 머릿속에 적절하게 딱 떠올라서 작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퍼 아티스트 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작업 자체는 너무 즐거운데 이게 타이트한 스케줄 안에서 훌륭한 작업이 나와야 된다는 점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아티스트는 이제 가장 최상의 그런 최고의 작품만 내놓고 싶고 또 누구한테 방해받지 않고 작업만 하고 싶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케줄도 좀 적절하게 분배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여러 작업을 마무리하고 마감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작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일수록 먼저 처리하는 일 순서대로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사업이 커지시면 좀 도와주신 분들 많이 생기시면 오롯이 이제 작품에만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페이퍼 아티스트 뭐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제 1세대시잖아요, 소장님께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중화되지 않아서 당장 수요는 뭐 많지 않고 또 그래서 이제 바로 눈앞에서의 저 시장 전망은 좀 예측하기가 조금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독창성 있는 그런 직업들이 자리하는 시대인 만큼 굉장히 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다른 이제 어떤 소재들이 지금 뭐 금속이나 뭐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보다는 종이 소재가 각광받고 있는 네. 지금 시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도 좀 가만히 돼서 정신 세계와 우리 물질 세계가 잘 혼합된 그런 직업군으로서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페이퍼 아티스트로서 좀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국경을 넘어서 해외 회사들에게도 이제 많이 제한이 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제 국내도 많지만 해외 작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활발히 활동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힘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한국의 페이퍼 아트를 널리 알리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 혼자 모든 작업을 했었지만 이제 후배분들을 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혼자 작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그런 역할을 제가 이제 멘토로서 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이 보인다. 오늘은 페이퍼 아티스트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